오픈을 했단 말이야, 실행가를. 야, 그러면 니 3억의 공사를 한다고 그래놓고 2억 6천만 원 했으면 4천만 원 벌어간 거 아이가? 깎아도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 반갑습니다. 미시아의 신당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나눔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메일하고 유튜브 댓글하고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직원들이 딴 일을 못하고 메일 보낸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나눔 행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못 할 것 같아요. 댓글 중에 제가 한 개 봤어요. 뭐 서류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제 파일이 저희는 잘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데 보내면서 엑셀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호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팀들이 붙여서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의 구조비는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가 공개를 전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련돼서 얼마가 드는지 저희가 실행가를 완전히 공개를 하려고 지금 켜놨죠. 더 긴 말 안 하고 바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이 우리가 최초에 잡은 견적이에요. 자, 이쪽 부분이 예상 견적이에요. 예상 견적. 이쪽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빈칸으로 공란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이 마지막 공사 후에 최종 마감 견적. 여기 보면은 내용이 다 있죠. 철물, 인력, 경비, 식비, 관리비 중요해요. 그 현장에 관리인들이 들어가니까 뭐 급여가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한마디로 장비대들로 다 있고요. 그리고 바닥 면삭 비용, 콘크리트 물량, 안전 칸막이 있고 평판제 하시는 내부 단열재 있고. 최초에 우리가 1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견적으로 잡았어요. 1억 400만 원이고 1억 3,600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나요. 예상을 잡아보니까 소장 급여가 들어가니까 급여에 채워넣고, 그리고 철물비도 조금 작죠. 제가 잡아놓은 게. 장비대를 포함을 안 시켰어요. 여기 지금 새로 포함을 시켰고 견적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당가를 쉽게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잡으면서 견적을 같이 잡아요. 근데 생각을 미처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견적은 작게 잡았는데 예상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평당 가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 셀 같은 경우에는 예상 금액과 견적 금액을 비교했을 때 3,200만 원이 더 작게 잡았다. 그리고 이쪽 부분 보면 현재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과 견적 금액을 비교하는 건데 예상보다 1,800만 원 손해를 봤다. 이 위에서 너무 부실이 났기 때문에 계속 아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거는 우리 있는 자재로 다 썼어요. 정화조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65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380만 원에 정리를 했단 말인 거죠. 270만 원 득을 본 거예요. 이 공정에 있어서. 자, 목수 비용 1억 400만 원으로 견적을 잡고 그 다음에 9,3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9,100만 원으로 줄였죠. 엄청 머리띠 졸라맨 겁니다. 졸라매다 보니까 1,200만 원을 아낀 겁니다. 아낀 돈이 결국 요 위에서 로스난 돈 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옹벽공사 하는데 견적으로는 1,900만 원을 잡았는데 포크레인 비용을 우리가 좀 아꼈어요. 우리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진짜 실제로 도급 비용만 95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1,000만 원 아낀 거예요. 여기 비계 파이프, 여기 난간공사도 또 800만 원을 아꼈고요. 철근공사 할 때 최고 많이 아꼈죠. 설비공사 하는데 2,800만 원 견적을 잡았다가 2,900만 원이 됐죠. 7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공사할 때 여기는 우리는 인테리어는 안 했어요. 도기류를 인테리어 쪽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조금 아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정 미장 방수 조미방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잡았는데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잡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700만 원은 마이너스 나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을 견적을 잡았다가 지금공사 가서 예상할 때 이 정도는 아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결국 아끼긴 아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시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뭐 아끼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멋지게 공사했습니다. 금속이랑 목공사, 샤시공사, 도장공사, 조명공사, 바닥공사, 석재, 타일, 가구, 마감공사
까지는 우리가 안 했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건 구조공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석공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한 것도 있는데 보기 쉬우라고 다 금액을 뺀 겁니다. 결론적으로 4억 4,900만원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4억 2,1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800만원을 본 거예요. 기업이유는 제가 따로 안 적었어요. 퍼센테이지로 좀 잡아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틀리니까 기업이유까지는 적지는 않았고, 솔직하고 열정있고 패기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픈을 했단 말이야, 실행가를. 야, 그러면 니 3억의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2억 6천만원 했으면 4천만원 벌어간 거 아이가? 그럼 4천만원 니가 더 들고 가면 되나? 깎아도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건축주가 처음에는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가설자재라든지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목자재라든지 우리가 들고 있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들고 있는 거 쓰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건은 우리가 들고 있었다 뿐이지 그 현장에 사용을 해서 소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천만원 그 아끼있다고 3천만원 돌려줬다 아닙니까? 반대로 실행가를 오픈했어요. 한 3천만원 오버가 됐단 말이에요. 3천만원 줄 깁니까? 3천만원 오버 됐을 때는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가를 줄여 공사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시 들어갈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비계 공사하는데 얼마, 설비 공사하는데 얼마, 목수 비용 얼마 들어갔고 철근 비용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비용이 싹 들어가 산출을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자, 이 비용 중에 목수 비용은 15%를 차지하고 철근 비용은 10%를 차지했더라. 가설 자재 비용은 8%를 차지했고 콘크리트 비용이 10%를 차지했더라. 철근 자재 비용이 9.8% 차지했더라. 경비가 12% 차지했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지출 합계가 이렇게 3억 9,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초록 색깔 있죠? 자, 이 금액은 뭐냐면 총 공사 금액의 부가세, 상대고용보험, 그래서 합계 비용이 이렇게 됐다.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강성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중도급 공사가 있고 전체 도급 공사가 있는 거예요. 자, 중도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목수분들한테 떼주고 철근은 철근분들한테 떼주고 각각 분야별로 공정별로 떼주는 겁니다. 중도급 공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많이 끊겨요. 왜냐면 전부 다 떼주는 거다 보니까 떼주는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죠. 자, 이게 전체 도급 같은 경우에는 목수랑 철근이랑 같이 붙어 있죠. 구조공사할 때 목수 철근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공사 비용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총 합계가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내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나니까 총 금액이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2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31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공사를 우리 공사를 할 때 중도급 공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다 그러면 4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당가가 345만원으로 결정이 납니다. 전체 도급했을 때 342만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평당.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면은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윤이 조금 높은 겁니다. 중도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우리가 하는 거 없죠.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래 13%가 되는 거. 전체 도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맡겨서 공사하는 거는 별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니 10%. 이게 도급 공사를 할 때 평당 단가입니다.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노출 콘크리트 시공을 하니까 타설공 비용도 있기 때문에 철근 목수 비용이 조금 비싸요. 콘크리트 자재값도 조금 비싸고. 왜냐면 저희가 노출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 콘크리트 쓰는 게 아니고 1급 완전 강급 최고급 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비싼 거예요. 자, 이 단가는 이 금액이 빠진 거예요. 이 금액. 석공사, 타일공사, 조명공사, 샤시공사, 금속공사, 인테리어 일체, 디자인 요소공사. 자, 이런 것 합치면 이게 단가가 좀 많이 오르겠죠. 샤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요. 샤시, 철근 자재, 콘크리트까지 할 경우에는 목수 노임과 철근 노임 비용의 180%가 든다. 예를 들면 목수 노임, 철근 노임 그랬을 때 합계가 9천만원입니다. 철근 자재와 콘크리트만 했을 때 9천만원에 70%. 한 이 정도 들어간다. 샤시, 철근 자재, 콘크리트 할 때는 9천만원에 180%.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32평짜리 별장 구조공사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주 목적. 왜 이것을 찍냐면 거품이 너무 많다. 그리고 건축주한테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 기성세대들과는 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실 분이나 132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실 분들이 계시면 직접 해보세요.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거품 무조건 있습니다. 보통 이 금액으로 들고 들어가면 시공사 아마 놀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 있나? 이렇게 할 겁니다. 다만 건축주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가 공사해주세요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이만큼 들어가는 건 저도 압니다.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업 이윤을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시공사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 2020년 1월 6일이에요. 2020년 12월쯤 됐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네 하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 파일은 드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드리려고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줍니다. 나한테는 뭐 줘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주세요. 좀 그거 좀 주세요.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조금 더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유튜브를 통한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쓸 거예요. 그럴 거니까 너무 의심치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